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5만 21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448명, 완치 588만 8,825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3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화상 국제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국제사회 우선순위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주에 수천만 회분의 인수인이 없는 백신이 우리에게 있다며 소외국들이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콜드체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퇴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 기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공동 주최국인 독일과 벨리즈, 인도네시아, 세네갈 외에 한국, 일본, 캐나다, 인도의 정상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도 참석하였으며 또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 구글, 세계 백신 면역연합 등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팬데믹 극복을 위해 모든 국가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면서 인도네시아가 올해 G20 슬로건으로 정한 함께 회복, 더 강한 회복을 거듭해서 내세웠습니다. 이어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보건 인프라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모두 갖춰야 한다고 포괄적 의료 접근권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보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개도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팬데믹을 막기 위한 투자이자 공동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약품과 백신, 진단키트 등의 공급망을 일부가 독점하지 말고 생산기지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러한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팬데믹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평한 세계 보건 구조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르바란 연휴가 코로나 사태를 통제하는 측면에서 대성공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2년 만에 허용된 귀향으로 8,500만 명의 대이동이 있었지만 코로나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지난 며칠 동안 500명 미만의 1일 감염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병상 점유율, 사망률 등 다른 역학 지표들도 유사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 활동 제한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몇 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직 예방접종률이 부족한 지역이 있고 급증 사례가 없다는 것을 단정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집권 여당 대표 등 인도네시아 사절단을 만났습니다. 메가와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첫인사를 건네며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20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지원을 특히 2030 세계 박람회에 부산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인도네시아 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오신 대표님을 뵙게 돼 정말 반갑다며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와 아주 긴밀한 인연을 쌓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여러 어려운 역사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런 공통의 경험이 양국 간의 각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에서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지난 반세기 양국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메가와티 대표는 조코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진심으로 대통령이 된 데에 축하드린다고 했으며 대통령께서 개인의 안부와 인사를 대통령께 전달해달라고 하셨고 또 하나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인도네시아를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각국 정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경우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물가 급등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식용유 가격 상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함유 수출 중단이라는 고강수 조치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블룸버그,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식용유 부족난 등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촉발된 대중불만이 조코이 정권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함유 가격 인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식용유 가격을 지난해 초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면서 지난 4월 28일부터 함유 원유 등의 수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함유 가격 상승은 조코이 행정부가 초래한 점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 여파로 파묘 가격이 폭락하자 조코이 행정부는 바이오디젤의 30%의 파묘를 함유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파묘 수요를 자극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케이 아시아는 해당 프로그램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식용유를 만들 수 있는 파묘의 공급을 줄일 정도로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파묘 수출 금지 조치는 식용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조코이 정부의 좌절을 반영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파묘 수출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시장을 위한 물량 확보 등 이딴 가격 인하 조치를 취했으나 현재 가격을 낮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식용유 가격을 리터당 14,000루피아로 제한하는 등 식용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다수의 시장 개입을 펼쳤으나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은 리터당 거의 2만 루피아에 달합니다. 정부가 제한한 가격보다 40%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파묘 가격 잡기는 부패와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코이 정부는 식용유 가격을 올린 부패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최근 불법적으로 파묘 수출을 허가한 혐의로 무역부의 대외무역 담당 국장과 민간 파묘 회사 3곳의 임원들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밥상 물가로 인해 조코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인디케이터의 4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9.9%가 조코이 대통령의 성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초 집계된 75.3%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코로나가 광풍을 불며 하루 수천 명의 사망자를 냈던 2021년 7월을 제외하고는 지난 6년간 60%를 줄곧 웃돌았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생필품 가격 상승을 조코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5명 중 4명은 식용유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파묘 수출 금지가 식용유 가격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니케이 아시아는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파묘 주요 생산국인 말레이시아가 국경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부족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파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야자수가 노화되면서 파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금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85억 달러에 달하는 파묘를 수출해 2년 연속 보기 드문 무역 흑자를 달성했으며 파묘 수출이 없으면 인도네시아는 다시 무역 적자에 빠질 수 있고 이는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아동 3명이 또다시 숨지면서 전체 사망자 수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북부 수마트라주 보건당국은 원인 불명 소아 급성 감염으로 의심되는 소년이 메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년은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북부 수마트라주 보건당국은 같은 질환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아동이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서부 수마트라주의 솔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졌다며 원인 불명 소아 급성 감염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지금까지 자카르타 수도권, 서부자바, 동부자바, 서부 수마트라, 블릭 등에서 16세 이하 원인 불명 급성 감염 환자 15명이 확인됐다고 앞서 발표했으며 원인 불명 급성 감염 의심 증세로 숨진 아동 수가 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에 이어 또 다른 팬데믹으로 번질까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주 그리피스대 역학자 디키 부디만 박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새로운 팬데믹을 일으킬지 아닐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아의 원인 불명 급성 감염은 지난달 4일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미국과 영국 등 20개국에서 200여 건 넘게 발생했고 한국도 의심 사례 1건이 지난 1일 신고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바이러스가 음식 섭취나 입을 통해 전염된다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22년 정제니켈 생산량을 258만 톤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페로니켈 166만 톤, 니켈 선설 83만 1000톤, 무광니켈 82,900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니켈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니켈 생산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광물석탄국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 매장량이 리모나이트 니켈 광석일 경우 17억 6천만 톤, 하프로라이트 광석의 경우 27억 5천만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가공 생산량이 2021년 247만 톤에 달해 2020년 241만 톤 대비 2.1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니켈 광부협회 사무총장은 많은 석탄회사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양쪽에서 니켈 산업의 사업 잠재력을 서서히 살피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니켈 자원이 있기 때문에
투자 관심이 훨씬 더 높고 특히 석탄에선 니켈로 투자를 전환하는 추세가 실제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니켈은 전기 배터리의 원료 중 하나로 주요 광물 자원이며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1분기 비석유가스 제조업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4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인 5.01%를 상회한 것이며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작년 1분기는 마이너스 0.71%였으나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분기 제조업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68% 증가한 505억 2천만 달러이며 제조업의 투자 실현액은 전체 투자 실현액의 36.7%인 103조 5천억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인 정치 경제 정세 변동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의 영향까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눈부신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정책과 경제의 양립 속에서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화 가속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금속 철강 산업의 발전은 코로나 감염의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금속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90% 성장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1%인 2021년 1분기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산업부 금속산업국 국장은 이번 성장은 산업부 장관사 2021호 규정에 따른 스마트 수급 메커니즘을 언급한 정책 개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2022년 1분기 금속산업의 국내 총생산 기여분은 총 국내 총생산의 0.83%로 2021년 1분기보다 0.03%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가 알자지라 소속 여기자의 피격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울레마 협의회 외교국제협력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여기자의 죽음과 관련 이스라엘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망 사건은 팔레스타인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테러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스라엘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범죄를 감싸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야만적 행동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의 최종 목표는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아부 아클레 기자는 지난 11일 새벽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북부 도시 예민에서 이스라엘군의 난민촌 테러범 색출 작전을 취재하던 중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현장 목격자 등은 그녀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며 언론인 표시가 된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도중 사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총격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동부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군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줄곧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왔으며 작년 5월에도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에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조코위 대통령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